현재 피프티 사태에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평소 제 영상이나 유튜버들의 영상을 시청하며 보시는 시청자분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나섰고요. 문체부 장관을 비롯하여서 이 템퍼링 사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례를 다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처분 기각이라는 소송 결과 이외에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 형사고발에 대한 이 무죄 판결, 나아가서는 더기버스 안성일 씨에 대한 전홍준 대표님의 소송 결과, 차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 간의 손해배상 이야기까지 국가에서조차 지켜보고 있을 만큼 이번 피프티 사태는 절대 가벼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 사실상 이들의 성공 가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빌보드 차트, 영국 차트, 해외 차트에서 다 아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MTV VMA, K-POP 스타들이 선전한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나오고요. 블랙핑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블랙핑크와 우리나라의 K-POP 가수들이요, 바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줄여서 VMA에서 블랙핑크 혼자서 차지한 후보 부문만 6개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걸그룹 블랙핑크가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이 이외에 수많은 K-POP 가수들이 노미네이트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파급력을 견줄 수 있었던 건 바로 피프티 멤버들이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비록 큐피드라는 노래가 틱톡과 다양한 바이럴, 그리고 정말 바비 OST와 함께 맞물리면서 일순간적인 어찌 보면 큰 행운이 따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큰 행운 아무나 쉽게 잡지 못합니다. 지금 이 VMA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블랙핑크가요, 이렇게 오르기까지 얼마나 단연간의 활동과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 긴 시간 동안 해왔겠습니까? 이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데뷔한 지 1, 2년 된 신인 그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멤버들 자신들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시키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만 가수 활동을 해 나갔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사례 나왔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피프티 사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 안성일 씨의 사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언론사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이제 옷만 봐도 안성일 씨인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는 존 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사진이죠. 이 당시 때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더기버스의 대표이자 피프티 총괄 프로듀서인 이 안성일 씨는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안성일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존 윅에서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소통하고 있는 주인공 존 윅의 모습을 다수 올리며 일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복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8월 19일 대개봉을 알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끼워 맞추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존 윅이라는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이 사진을 올렸을 때 복수를 꿈꾼다라고 많은 언론사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전홍준 대표님에게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일시적으로 쏟아졌어요. 뭔가 큰 게 오는구나.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안성일 씨가 올린 이 존 윅이라는 영화, 존 윅 리로드라는 영화가요, 8월 19일 날 개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8월 19일 존 윅 리로드라는 건요, 사실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바로 존 윅 리로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8월 19일 날 그 당시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소름 돋게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날짜가 저 존 윅이라는 영화 날짜인 8월 19일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미 안성일이란 사람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되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야, 그렇다면 저 사진을 올렸던 게 이미 7월 달쯤입니다. 7월 달에 이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차례 사진을 올려왔는데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8월 19일 날 방영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이 올린 존 윅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상징하는 영화의 개봉 일자와 딱 맞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이렇게까지 계획적이었나? 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만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었고 이 당시 때 안성일 씨가 충분히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치통 때문에 백이사가 등장하여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것이 역풍의 결정타가 되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지금 버기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기버스의 기획력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손승연이다. 손승연이라는 가수는 결국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파토내고 오기재라는 별명이 붙은 버기버스의 안성일 씨에게 갔는데 오히려 방송활동은 더 줄어들고 그 이후로 잘 풀리지도 않았다. 기존 손승연 씨의 원 소속사는 박혜원이라는 가수를 발굴하여 전국 투어 콘서트가 가능한 가수로까지 키워냈다. 결국 원 소속사가 능력이 더 좋았었다라고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피프티피프티의 성공 역시 결국 틱톡이라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이 틱톡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 주요했던 것인데 이건 역시 어트랙트가 진행하지 않았겠냐. 그러니 이 더기버스를 믿고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활동한다라는 게 좋은 선택이냐? 이러한 말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은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이 한 것이란 얘기죠. 오죽했으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멤버들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이 크신 분들은 이 멤버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뭐 그런데 이 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오죽했으면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와 행보들이 그런 미운 마음을 들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놀라운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레협회 회장이 피프티 사건 국내 음악 산업 전체를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음레협이 무엇이냐? 바로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를 말합니다. 한국음반사협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레협 협회장 역시 피프티 사건은 최악이다라고 말을 했고 나아가서는 피프티들이 데뷔 직후에 정산 문제를 삼는 건 굉장한 착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이번 피프티 사건은 음악 산업 전체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K-팝의 위상이 오히려 꺾일 수 있다라고 이 회장분이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피프티 멤버들의 행태를 지켜보기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쭉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하여 최근 걸그룹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하여 대중문화 산업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밝혔다. 이날 윤동환 회장은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시 문제 삼았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짚었다. 먼저 80억 투자금에 대해서는 음반, 음원, 선급금 투자 사례를 언급하였다. 윤동환 회장은 음반, 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 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다. 즉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의 경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일이 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인 가수들의 경우 성급금 투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싶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배임죄에 대한 그 투자금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0억 성급금 투자를 미리 받았다라는 건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투자처에서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 잘못하면 음악산업 전체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 있다. 왜냐면 일일이 가수에게 회사가 보고하면서 회사를 보고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내용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음악산업을 누가 하려 하겠냐? 이러한 말인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소속사의 입장에서 적자로 시작하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손해, 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텐데 데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산을 문제 삼는 이 멤버들은 굉장한 착오를 하고 있다. 또한 윤동환 회장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활동 지원이 미비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건 객관적인 표본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매우 불명확하다. 표준계약서에서 한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소송이 남발될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때랑 비슷한 원리예요. 법원에서 바라볼 때 너희들 이렇게 소송전을 계속 하는데 전속계약 효력이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 효력이 해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동환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결국 K-팝과 대중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이 건으로 해외에서의 K-팝에 대한 위상과 호의가 꺾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음악 산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음반사협회 회장님조차 피프티 멤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무엇인지는 굳이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피프티 멤버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때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시나요? 자, 이 멤버들 이 큐피드라 이름 그리고 피프티란 이름 이 멤버들 역시 상표권을 출원했고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한 권리도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멤버들이요. 빌보드 차트에서의 자신들의 음원 순위를 보고서 뭐 이게 뭐 위약벌로 뺏길지 압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자신들의 노래가 상위권에 있으니 그 이야기는 자신들이 빨리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뭐 해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멤버들이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다. 그냥 가수 활동을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러면 상표권 60여 개를 출원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차후를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차후를 도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빌보드 차트 아웃되면 진짜 볼만하겠다 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가처분은 기각 처리됐죠. 어트랙트는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죠.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쇄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차트에서는 순위가 빠져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충격과 공포의 소식들이 지금 피프티 멤버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빌보드 차트 순위에 들어갔었던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 순위가 진입되고 나서 쪽잠 자면서 해외 활동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빌보드 차트 순위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차트 순위에서 내려오게 될 거고 그 내려오기 이전에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 있다라면
어디든 가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알리고 싶어 그 잊혀지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때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뭐 아실 겁니다. 얼마나 대유행을 했는지 말이죠. 자, 이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유행할 때 정작 이 싸이라는 가수는요, 쪽잠을 자가면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현실로 드러났죠. 지금 해외에서 싸이 이름은 알지만 이 당시 때처럼 파급력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싸이도 몇 년이 지나 결국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 고작 4개월 동안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처럼 이 멤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소송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예계에서는요, 과거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현재의 대중들의 인기만이 기준이 된다. 만약 빌보드 차트에서 큐피드라는 노래가 순위를 더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들이 피프티 멤버들이 잊혀지는 속도는 정말 수백 배의 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블랙핑크, 왜 이 블랙핑크 멤버들이 MTV, 그것도 미국의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랙핑크 소식 최근에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지 않나요? 지금 이 블랙핑크 멤버들 거의 해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해외 활동을 하는 아이돌이라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은요, 이 블랙핑크라던가 방탄소년단의 멤버들도 군대를 갔음에도요, 이렇게 싱글 활동까지 하면서 지금 활발한 해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방탄소년단조차 말이죠. 그런데 이 황당한 건 피프티 멤버들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끝까지 반기를 들며 소송전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시청자분들도 어떤 대중들도 이들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멤버들의 상황 속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성일 씨의 이 존 윅을 올렸던 이 게시물, 이 당사자인 안성일 씨 지금 거의 잠적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경력상, 이력상 모조리 조작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난 뒤에는 그 이전에 오기재였다라고 핑계를 댔었던 이후에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이 안성일 씨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경력사항과 이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를 통해서 고의적인 경력사항으로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정말 피프티 멤버들 뒤에 있는 건 맞는 건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더기버스의 안성희라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실상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편파 방송 논란으로 사실 뭐 거의 나락으로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엄청난 비난 글이 쏟아졌는데, 자, 9월 2일자 오늘까지도 보이십니까? 전부 다 9월 2일자예요. 이 9월 2일자에 올라온 이 수많은 게시물들 보이십니까? 이 게시물들에도요, 이러한 말들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게시판에 출근했다. 편파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할 후속편은 전홍준 대표에게 단독 발표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보문고의 노선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거짓 주작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아직도 폐지를 안 했나? 참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안성희 씨와 이 반푼이를 골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까지 편파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중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SBS는 반성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폐지해라. 폐지 왜 아직까지 안 됐냐? 청원까지 했었는데. 자, 근데 아시죠? 사실 국민청원은 동의 숫자가 5만 명이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5만 명이 달성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달성 기간이 한 달 내로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PPT 멤버들조차도요, 가스라이팅을 당했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이 멤버들의 자신들만의 선택으로 이 사태까지 지금 흘러오게 된 것인데, 이제는 돌이켜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조차 배려해준 게 아니냐. 이 멤버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껏 상황을 끌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의 댓글도 보면요, 초창기 때는 PPT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한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큰 죄를 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댓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PPT 멤버들에 대한 비판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템퍼링이라는 문제점을 전홍준 대표님도 꼬집었고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도 꼬집었는데, 이 정부에서도 꼬집은 템퍼링 사태에 PPT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동조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 멤버들의 지금 행태가 대중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라도 이 PPT 멤버들 정말 템퍼링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에게 설사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오해했던 부분들, 신뢰가 박살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사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협의를 하면 전속계약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껏 전홍준 대표님의 수많은 연락과 애타는 요청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묵묵부답, 나아가 뒤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참 한숨 나오는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의 분노와 이들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멤버들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깨우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요?